바로 이 10일 오전까지만 해도요. 검사 건수가 신규 확진자 증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그런데 서울의 콜센터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다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재학 교수님,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확진자 수는 이제 100여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이제 다시 200명대에 다시 올라갔는데 주된 이유는 대구 경북 지역은 계속 한 120명, 130명 정도 확진이 됐는데 서울 경기 지역 특히 콜센터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의 환자가 확진되면서 이제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까지는 신천지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 신천지에 집중하느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특히 이번 이제 콜센터 상황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게 될 지역사회 감염 여러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역사회 감염 형태의 이런 직장에서의 감염이나 어떤 시설에서의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유행 상황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 상황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조사 내용들 또한 확진자를 관리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요. 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신천지 교인 5,600여 명이 잠시 뒤입니다. 이 자정부터 격리가 해제가 되는데 이제부터 또 다른 과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탁상훈 교수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좀 밀렸었던 답안지를 이제서야 이제 다 고쳐 쓴 것 같고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를 한두 개씩 이제 잘 풀면 되겠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확진자들을 이렇게 분류해 보았을 때 약 80% 정도는 이 집단 감염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실하게 하면 감염의 80%는 그냥 예방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냐 이런 것이 좀 이제 과제일 것 같고 그걸 위한 좀 묘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탁 교수님, 저도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능력이랄까요?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뭐 기초 재생산 감염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뭐 R 노트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세계보건기구랑 이 중국이 같이 함께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R 노트 값, 기초 재생산 지수가 감염 지수가 한 2에서 2.5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명이 코로나19 감염자 한 명이 2명에서 한 3명 정도를 갖다가 감염시킬 수 있다는 뜻인데 계속 2명, 3명 계속 감염시키다 보면 이거 유행은 언제 끝나나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질병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특성 내지는 뭐 문화적 특성,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이거를 1, 2 미만으로 낮추는 게 사실은 방역의 핵심이죠. 근데 31번 확진자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계산을 해봤을 때 0.56 정도의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제 분석이 되었는데 그 이후는 뭐 한 3, 3.5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낮추는데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격리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사실은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낮추는데 이제 역학 조사를 통해서 가령 이제 감염이 가능한 어떤 접촉된 사람들을 파악해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특성상 지금 보고되는 바로는 증상이 발현되기까지 잠복기가 한 5일에서 6일 정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감염된 사람이 다음 또 감염을 일으킬 때까지 그 날짜를 시간이 5일에서 6일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확진하는데 하루 정도 이제 걸리겠죠. 선별 진료소 가고 검사 결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보고되는 것들 중에 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한 3일 정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3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 3, 4일 안에 이미 접촉한 사람이 30명, 40명 불어나게 되거든요. 결국 동선 파악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네요.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것도 걱정이고 저런 것도 걱정이고 이게 코로나19가 장기전이 되면서 사실 일반 시민들은 많이 지쳐가고 있고 그런 게 사실인데 더군다나 이게 치료제가 없다 이러면서 불안감이 증폭이 되는데 사실은 치료제가 없다는 거랑 치료를 못한다는 거랑은 이야기가 좀 다른 거죠, 송 교수님? 예, 뭐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지 이미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아주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아직 특이적인 치료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치료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억제해주는 대증치료요법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증상의 발현을 낮춰주고 그러는 동안 우리 몸이 자가적으로 항체가 생겨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잘 케어를 해주는 것이 주된 그 치료의 현재 방식인데 그렇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 또는 노약자 같은 분들에서 훨씬 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그 독감에서의 타미플루와 같은 이런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기존의 신약 개발하는 정도의 속도로 가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신약 재창출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미 쓰고 있는 약물들 중에서 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것들 또는 기존의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것은 기존의 신약 개발의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게 이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가 찾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나마. 근데 아무래도 이게 새롭게 출현한 감염병이다 보니까요. 불안과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유명순 교수님, 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공포, 이거 좀 과도한 것 아닐까요? 예, 사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 미디어는 아무래도 이런 그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많은 국민들은 언론에 기대게 되죠. 언론이 전해주는 뉴스나 정보에 의존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불안과 공포 이야기는 처음 확진자 발생 때부터 계속 우리가 이제 고민해 왔던 문제인데 마침 저희들 조사에서 2월 첫째 주와 넷째 주 사이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해봤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나 정보, 말하자면 소식인데 소식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두 번 다 가장 주되게 느낀다고 답했던 정서는 이제 불안, 이제 두려움 같은 건데 흥미로운 것은 그 첫 번째 주에는 불안 다음에 자리를 차지한 게 말씀하신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조사, 즉 약 20여일이 지나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가자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부에서 이렇게 낯선 위협이 닥치게 되면 누구나 불안하고 왜냐하면 잘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돼서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해결의 전망을 찾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됐거나 아니면 어떤 뭐 손 씻기가 됐던 것이거나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해지면 좋은데 그걸 꺾는 이제 과도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 기대가 꺾였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실망 조금, 혹은 예. 어떤 불편 아니면 이제 분노? 어떤 분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그래서 것 같습니다. 분노가 예.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전달하는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위기 소통이나 위기 대응을 혹시나 이렇게 이 좀 국민의 마음을 좀 거스르는 방식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맞습니다. 자료라고 그런 생각합니다.